찬성팀 먼저 인용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팀은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채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다음에 세 가지 이유로 저희는 상속세 폐지를 주장합니다. 첫째, 상속세는 빈부격차 완화라는 국가기능 완수에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전무합니다. 상속세의 실효성은 데이터가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의 한계 효용 연구에 따르면 초고액 자산가 한 명의 큰 상속보다 중소기업 100곳의 작은 상속이 사회적 효용의 월등히 높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상속세가 전체 세수의 2%에도 못 미쳐 전 국민의 빈부격차 해소라는 재분배 목적조차 달성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제도의 존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존재의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결국 실질적 복지 재원도 되지 못하면서 행정 비용과 경영 위기만 초래하는 가성비 최악의 세금일 뿐입니다. 둘째,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 생존을 위협하며 경제적 악영향을 끼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경제협회 보고서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10% 감소할 경우 1인당 GDP는 0.6%, 시가총액은 6.4%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의 3분의 1에 달하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강소기업들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해 회사를 매각하거나 문을 닫는 사례가 여러 존재하며 이는 투자와 일자리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국가 경제 자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셋째, 상속세는 이중과세로 인식되고 있으며 근로의욕을 저하합니다. 실제 다수의 경작자들은 피상속인이 평생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을 순실히 납부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합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의 논문은 이러한 과정의 반복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헌법상 조세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과 경제적 활력을 고려할 때 상속세의 부정적 효과는 지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찬성팀은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조세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속세는 세대 간의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 조치입니다. 이에 저희는 세 가지 논거를 통해 상속세 폐지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첫째, 상속세는 조세 정의를 실현합니다. 국민들이 밤새여, 즉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조세 부담이 배분되는 조세 공평의 원칙은 조세 분야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해당 원칙에 따라 상속 재산은 상속인이 어떠한 노동이나 노력 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건으로 취득하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므로 노력 없이 얻은 부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며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또한 상속세 부과는 상속인이 노력 없이 얻은 부에 대해 국가가 일정 부분 환수함으로써 상속이라는 제도 자체를 사회적으로 용인하고 정당화하는 핵심 장치가 됩니다. 둘째,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완화합니다. 상속세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지키고 공정한 기회균형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적 성격을 가집니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자산 불평등 수준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소득층 자산의 증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때 상속세를 통해 고소득층에 특정 세금을 요구해 부의 집중을 견제하는 재분배의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자산 불평등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실제로 북유럽 복지국가의 모범적 사례였던 스웨덴조차 상속세 폐지 이후 자산 분배 면에서 유럽 내에서 가장 심각하게 불평등한 국가로 변모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상속세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제도입니다. 셋째,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상속세가 더욱 필요합니다. 과거 다자녀 시대에는 상속 재산이 여러 자녀에게 분산되어 상속에 의한 부의 집중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한두 명인 가구가 대다수인 사회에서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소수의 자녀에 집중되어 부의 세습을 통한 자산의 집중도가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상속세와 같은 정책적 개입을 통해 부의 집중을 견제할 필요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세대가 대물림을 완화하는 기본적 조치로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변화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 부의 집중을 견제하기에 저희는 상속세의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네, 이제 반대팀 교사들이 먼저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찬성측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찬성측에서는 인론에서 2%밖에 해당하지 않는 매우 실효성이 낮은 세금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2%도 전체 국가 수입에서 보게 되면 약 15.3조 원에 해당을 하고요. 물론 상속과 증액세를 합친 기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상속세를 폐지했을 때 이 15조에 달하는 동맥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세율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초과누진세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세에 있어서 상위계층의 세율을 높이면 됩니다. 추가로 반대 측에서는 헌법상 조세 기본 원칙에 위반되며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하나 읽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상속세 폐지와 관련된 헌재 결정문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서 재산 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상속세가 이중과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가 이중과세로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렇다면 상속세의 헌법적인 정당성을 긍정하시는 것이 정말 아니요, 상속세의 헌법적 정당성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상속세가 그 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 그러니까 상속세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빈부격차 줄이겠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것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반대 측에서는 상속세가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에 정당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속세 폐지를 통해서는 어떻게 빈부격차를 줄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해외에서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 자본이득세 같은 사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직접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초과누진세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부자일수록 많이 돈을 내라는 건데요. 저희는 그런 제도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인 국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단기적인 차원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내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소득세를 강화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들은 상속세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 텐데, 결국 부자가 탄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시는 것이 정말. 그럼 제가 부자를 탄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제가 지금 그럼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이 한 번에 10조에 듣겠습니다. 찬성직께서는 조세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명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네, 조세 정의는 국민들이 밤새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세금의 부담을 배분받는 것이 조세 정의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속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취지에 대해서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찬성직 임론께서 조세 정의를 달성할 수 있겠다 해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변경되어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팀 주거보안 교차들이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아까 답변을 못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게 존재의 취지를 저희도 인정합니다. 빈부격차 완화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냐라는 것인데요. 미국,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까지 지난 몇십 년간 상속세의 실효성에 대해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치된 의견은 상속세가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더불어서 상속이 가지는 불평등화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수십 년간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상속세가 불재분 및 사회적 후생 증가, 빈부격차 완화 중에서 어떤 것도 유의미한 결과를 발생시키지 못했는데요. 즉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제도가 모두 그 근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상속세제의 근본적인 개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석결의 사업공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현재 시행 중인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을 통해서 충분히 그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조세적인 측면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산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에서 사실상 다른 것으로 넘어갔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도를 개선했을 때의 장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상속세가 존재하게 된 배경,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에서도 우리 헌재에서도 인정했던 그 취지가 실질적으로 달성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데, 그렇다면 그 상속세의 존재의 정당성이라는 것이 이미 사라진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속세의 실효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고 계신데,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세는 특히 고액 상속 증여를 대상으로 설계할 경우 기회균등을 높이고 부의 집중을 줄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전혀 연구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잠시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드나르디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초고소득층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가 경제적인 사회적 후생을 증대하는 데에는 지나치게 작다. 또한 초고소득층에게 막대한 복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반대 측에 묻겠습니다. 반대 측은 상속세가 부 대물림 완화로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하지만 현실에 상속세로 거둔 돈이 저소득층 계층의 이동사대로 직접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금으로서 일부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오히려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징벌적인 상속세는 국민연금 등의 대다수 국민이 투자한 주식시장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부자의 돈을 뺏어서 국고에 넣는다고 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어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더 큽니다. 모두가 못 사는 하향평준화가 곧
반대측이 말하는 공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도 똑같이 부차 질의가 진행될 건데요.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그러면 상속세의 어떤 실효적인 효과에 대해서 모두 부정하는 것인가요? 네, 부정합니다. 그럼 상속세의 정당성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빈부격차를 완화한 취지는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속세의 진정한 취지는 빈부격차 완화보다는 그 세습, 그다음에 부의 대물림을 막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실질적으로 부의 대물림을 막으면 장기적으로는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상속세가 하고자 하는 것은 부의 빈부격차를 줄여서 약자에게 세금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강자에게 일단 세금을 뜯어서 균등한 기회를 마련하자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찬성 측에서는 지금 상속세가 기업에 대한 생존의 위협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가업이 승계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업이 승계되는 기업이 1년 단위로 봤을 때 100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업 승계를 한다는 기업이 많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가업 승계의 조건이 지나치게 빡빡하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에서. 저희는 이 세습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애초에 가업을 왜 물려주려고 하는 것인가? 왜 가업을 물려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방금 찬성 측에서는 가업 상속 공제를 받는 곳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점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실제 100곳이 넘어서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찬성 측에서는 근본적으로 가업 상속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까? 네, 가업 상속 긍정합니다. 그렇다면 가업 상속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의 세습과 복잡화로 인해서 다른 계층의 경우에는 계층을 이동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하에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계층이 고착화되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업 승계를 긍정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자수성가 비율은 전체 100만 장자 중에 70%가 넘습니다. 한국은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한국은 그런 사회가 아니라면서 상속세를 폐지한다면 과연 최소한의 부의 대물림을 막는 장치를 없앰으로써 오히려 계층 간 이동성을 낮추는 그러한 사회가 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이미 소득세에서 초과누진세제를 제공해서 전체 소득의 50% 넘게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측에서 상속세의 실효적인 효과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고 계셔서 자유토론 시간 혹은 질문해 주시면 실효적 효과에 대해서 증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 팀 주도권 부차 질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실효적 효과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상속세는 시가총액 감소를 초래하고 또 상속세가 1% 증가할 때 시가총액이 약 0.6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많은 보세율 국가들을 분석했을 때 이러한 상속세가 시가총액 성장을 저해하는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관찰되었다고 했고 또한 이러한 상속세의 증가는 소득 불평등 지수인 지니 개수를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 또한 존재합니다. 더불어서 이중차분법 연구 분석 결과 상속세를 폐지한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경제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상속세에 대한 부담 증가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반대측에 묻겠습니다. 부 재분배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씀 주셨는데 OECD 평균 상속세율이 약 15%의 수준인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최저 주주 할증 시 60%까지 올라갑니다. 자본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한국의 자산가들이 기업을 매각하고 이민을 떠나 국부가 유출된다면 이것이 반대측이 말씀하시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한 측면에서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계층 유동성을 보장할 수 있고 국가가 최소한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 재분배는 기업이 망하지 않고 계속 운영될 때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반대층 주장과는 무관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60%의 세금을 내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첨언하자면 일단 반대측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 수가 전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8%라는 점을 아시고 계십니까? 2014년 기준으로 2.44%로 확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치 때문에 2%에 남짓하는 수치 때문에 이 퍼센트를 걷기 위해서
세계 1위 소톱깎이 기업인 37 같은 알짜 강수 기업들을 공중분해시키고 넥슨 같은 기업을 국유화시키는 것이 과연 국가 경제에 이득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찬성측께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상속세 개정 노력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네, 그렇지만 행정과 시장의 속도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또 차이가 있지만 충분히 아니요, 잠시만요. 자, 기본적으로 단기 국면에서 조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은 단기 국면에서 시장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자정 능력에 맡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자유 토론 시작해 볼 건데요. 찬성팀 먼저 자유 토론 발언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측께서는 조세의 정의가 담세력에 따른 조세 부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속세가 오히려 저희 찬성팀은 묵능부담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묵능부담 원칙이란 능력에 맞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것으로 돈을 조금 번 사람은 조금 내고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속세 방식에 의하면 내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느냐 보다 돌아가신 분이 얼마를 남겼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제 자매가 2명이 있을 경우에 한 명이 90억을 받고 다른 한 명이 10억을 받았을 경우 공제되는 금액의 비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10억을 받은 사람이 90억을 받은 사람에 비해 훨씬 비율상 많은 양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묵는 부담의 원칙조차 위배하는 상속세가 과연 담세력에 따른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맞을지 반대측에서는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원하겠습니다. 반대측에서는 상속세로 경제적 불평등과 불로소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인간이 뼈를 깎는 노력을 견디고 위험을 무릅쓰면서 자본을 축적한 행위를 해서 핵심 동력은 내 자녀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겠다는 건데 이러한 것에서 국가가 사망을 이유로 평생 일군 자산의 절반 이상을 징벌적으로 몰수한다면 이는 개인의 성취 의욕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을 세금으로 처벌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부를 창출하는 역동성과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스스로 꺾는 일입니다. 또 하나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측면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스웨덴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과 스웨덴 또는 기타 선진국과 한국의 자본 축적 경험 또 자본 축적 구조 역시 굉장히 다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을 높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음 분기 사업을 계속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이렇게 상속세를 매긴다는 게 기업 입장에서 얼마나 큰 타격이 있는지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찬성측께서는 인간 본능을 가하는 징벌적 세금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인간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할 거면 사회로서 모여있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원시적 공동체에 불과함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극단적 사례로서 형제자매가 90억 대 10억 이런 식으로 갖는 사례에 대해서 능력주의와 어긋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특별한 유언이 있지 않는 한 상속분에 따르면 형제자매는 1대1의 비율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런 극단적 사례가 전체 상속 비율 중에서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방금 찬성측께서는 묵능 부담의 원칙에 상속세가 위배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현재 진행 중인 유산세 방식이 아니라 유산취득세 방식을 통해서 상속인이 직접 받는 그러한 재산에 따라서 그에 맞게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묵능 부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동기를 약화시킬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속세 공제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배우자 공제 또는 자녀 공제를 통해 이미 충분한 약 10억이라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성측께서는 상속세가 경제 성장에 굉장히 저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상속세가 있음을 통해서 가업 승계가 위협을 받는 것이 오히려 가업 승계의 정당성이 떨어진다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업 승계는 비상속인 즉 창업자의 부가 자녀에게 그냥 대물림되는 과정일 뿐 승계자의 경영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검증되거나 경쟁을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 원칙이 위배되고 경제의 성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익 추구의 동기는 자본주의의 기본 전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시장 경제를 채택하는 한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로 이것이 어떻게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정을 봐야 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97년에 IMF 위기를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적 쟁점으로 끌어왔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 근본적인 실효성을 증명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장기 국면에 있어서 빈부격차 완화하거나 부를 재분배하고 세습을 방지함으로써 어떠한 측면에서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원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 계속 부대물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호하려는 것은 개별 총수 개인이 아닙니다. 기업 그 자체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상속세 문제로 경영권 방어하다가 투기 자본에 넘어지면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그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 개개인입니다. 이 직원들 수만 명에 해당하는 청년 구직자들이 되는데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을 공정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 결과로 기업이 위축되어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희망은 세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일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첨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 경영에 대해 언급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는 그래서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 경영의 경우 이제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 주식을 팔거나 배당을 무리하게 늘려야 합니다. 상속세를 폐지하게 되면 이러한 기형적 지배 구조 2세와 3세가 그 전문 경영인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과 무관하게 경영을 이어받는 기형적 지배 구조를 해소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투명성과 그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한국경제협회에 의하면 한국의 상속세율이 국제적으로 지나치게 높아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에서는 저희가 인간의 본능을 부정하면서 이익 추구의 동기를 마치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 또한 국가 차원에서 상속 제도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능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와중에도 배우자 공제 또는 자녀 공제와 같은 가족 간의 공제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들의 이익 추구의 동기를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찬성 측에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들을 나눠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방금 해주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이는 그 주도권 질의응답에 말씀해 주셨던 소득세제, 누진소득세제 개편을 통해서 부자들이 더 많이 세금을 내도록 하여 상속세로부터 얻고 있는 세수를 보충할 수 있다는 말씀과 모순되는 점이 아닌지 먼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저희 시간에 경제 성장 속도와 행정 속도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상속세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에 관한 세금 한도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왜 하필 상속세만 폐지를 주장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또한 지금 한국의 인구 구조를 말합니다. 한국의 인구 구조는 지금 부의 잡동 집중 방식을 적용하는 중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증명을 많았기 때문에 세대가 넘어가면서 부가 자동으로 이렇게 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자가 3대 못 간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지금의 시장 구조는 약간 다릅니다. 지금의 가족 구조는 맞벌이를 하는 부모 1명, 2명, 그리고 이제 자녀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2명이 번 돈을 1명이 그냥 꽁으로 가져가는 부의 대물림이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예전부터 있었던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과연 이 부의 대물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지, 과연 부의 대물림을 막기는 원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와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의 인구 구조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물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이 경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가와 환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와 환율이 여러 가지 위험성으로 인해서 많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기업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고 그 구조를 가중시키자 직접세도 강화하고 상속세도 내고 이런 구조가 전혀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상속세냐라고 설명드렸는데 그건 저희가 묻고 싶습니다. 왜 상속세의 실효성을 하나도 증명하지 못하셨는데 상속세를 왜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상속세는 경제의 성장을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지극히 자명한 명제로서 저희가 말씀을 다 드렸고 그 제도가 추구되었던 취지였던 빈부격차 완화 또는 부의 재분배를 방지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로 과거와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과거의 10억은 현재의 10억과 다릅니다. 지금 상속세 과세 대상이 대략 한 7% 정도 되는데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늘어났고 지금 서울 집값이 평균이 10억이 넘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네, 청원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속세 때문에 한국의 자산가들이 실제적으로 락앤락이나 넥슨 등 실제 기업이 떠나서 국가에 유출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높은 세율로 실질적인 부 분배가 아니고 부의 해외 도피나 대주주가 바뀌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속세는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계속해서 그 부자 고소득층만 언급해 주시고 계신데 현재 서울 집값이 10억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구매 당시에 10억 이하였던 중상층 소득이었던 집값이 현재 10억 이상이 되어서 더 이상 공제 범위 안에서 공제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태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그런 지원 통합이어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속 측에서는 계속해서 기업의 몰락 그리고 해외 유축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상속세 때문인가 그 인과관계에 대한 걸 봐야 되는데요. 사실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상속세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노사관계 문제, 근로시간 문제 등 한국은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 가업 승계에 대한 문제, 그 과정에서 내는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왜 승계를 해야 되는가? 지금 상속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마치 왕조 사회를 연상시킵니다. 왜 우리가 이 상류층이 자신의 가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입증을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이 고소득층이 기업가들이 부담 느끼는 것 자체가 이 실효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찬성 측은 상속세가 경제적 효과가 없음을 이유로 그 실효성에 관해 완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경제적 효과가 있어야 하는 제도 자체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실효성이 있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독립경제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상속세의 효과로 인해서 최고 보유층 몇몇에게 집중된 부의 비중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즉, 부의 대물림 효과, 부의 집중도 감소라는 상속세의 기본적 취지를 달성했고요. 부유하거나 초부유층 가정에서 태어나는 경제적 백점을 약화시킨다 하는 세대 간 특권을 상속세가 약화한다. 즉, 공정한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한다라는 측면에서 상속세는 분명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찬성 측에서는 교차 질의 때 상속세 폐지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상속세 폐지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되는지 논리 구조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상속세는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적 발언 반대팀부터 먼저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반대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상속세의 빈부격차 완화 실효성이 없고 기업 생존에 부담이 되며 이것이 이중과세를 헌법상 조세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시면서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오히려 찬성 측에 묻고 싶습니다. 현재 상속세 마지막 개정은 1999년에 이루어졌고 여전히 많은 상속세 개정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저희도 현재 문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개선의 영역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상위 1%의 부의 세습 속도를 늦추는 데 여전히 가장 직접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부의 이전 과정을 포착하기에 가장 용이한 방식이 바로 상속세를 통해서 부의 대물림을 막는 방식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토론의 핵심은 상속세 세율이라든지 공제 이런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어떤 경제를 원하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길의 출발선을 돈이 아니라 노력으로 결정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부의 세습을 그대로 두고 운에 의해서 그저 부모의 결정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구조를 용인할 것인가 이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오늘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국가에게는 이러한 부의 대물림과 세습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기회 균등을 보장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세대 간 부의 과도한 대물림을 완화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인 안전장치라고 주장합니다. 안전벨트가 헐거워졌다고 해서 그것을 잘라내자는 주장은 우리 사회를 안전장치 없이 달리는 운전석에 앉혀두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제 한도나 설계 문제로 좀 헐거워진 부분이 있다면 이 지점을 보완하여서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단순히 상속세라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음 세대로 건네야 할 공정의 원칙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상속세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팀 최종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찬성 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토론을 통해서 상속세가 지켜야 할 명분과 직면한 현실 사이의 괴리를 확인했습니다.
반대 측은 여전히 상속세가 부을 재분배와 기회균 등을 실현한다고 믿고 싶어하지만 데이터는 냉혹하게도 그 믿음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속세의 재분배 기능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근본적 질문 역시 실패한 것입니다. 전체 세수의 2%도 미치지 못하는 세금으로 전 국민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은 없고 행정비용만 낭비하는 정치적 구호이자 언론의 언어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중소기업 100곳을 건실한 승계가 훨씬 더 효용이 크고 또한 상속세가 폐지되었을 때 전문 경영 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상속세가 존재해야 할 정당성이 부정된 것입니다. 둘째, 상속세는 기업의 경제 활동을 사실상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로 인식되어 민간의 근로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강소기업의 성장과 이를 지탱하는 노동자 없이 우리나라의 경제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제도 자체의 결함이 우리 사회의 성장을 저해하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상속세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합니다. 실제 우리는 다양한 대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한 자본이득세가 있습니다. 즉 상속받는 재산을 추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시점에 과세함으로써 기업이 세금 때문에 경영권을 포기하는 비극을 막고 안정된 경영 환경 속에서 투자를 늘려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순간에 평생에 살아온 책임을 떠안는 무거운 징벌이 아니라 공생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세제라고 하겠습니다. 상속제의 근본적 결함이 확인된 이상 그것을 유지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안을 알고 있습니다. 상속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닙니다. 경제의 순환을 위한 결단입니다. 죽은 자의 재산을 뺏는 과거의 세금이 아니라 산자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미래의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입니다.